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풍요로움과 명예, 사회적인 성공, 건강, 평화, 젊음, 영혼의 충만감.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소수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착각이었음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출간 8개월 만에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해 최단기간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론다 번의 시크릿. 너무도 유명한 책입니다.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 그 강력한 비밀의 법칙은 책이 출간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을 빌어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론다 번은 당시 모든 것이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로 녹초가 되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며 인간관계도 절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만나게 된 100년 전 책을 통해 위대한 삶의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프로듀서였던 그녀는 역사를 추적하며 그 비밀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비밀을 찾아 헤맸고 이 비밀은 구전과 문학과 종교와 철학에서 단편적으로 전수되었습니다. 론다 번은 그 비밀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묶어 모두의 인생을 뒤바꿀 마법 같은 법칙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현대의 대가들에게서 얻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작가의 바람처럼 그 비밀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모든 측면에서 크나큰 기쁨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론다 번의 시크릿. 옮기니 김우열, 펴낸 곳은 산림출판사입니다. 힘을 얻는 진정한 비결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찰스 헤넬.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였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터. 그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존 아사라프.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몇 분도 채 안 돼서 처음 했던 것과 비슷한 불행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속이 상했으리라.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한다. 존 아사라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다. 그렇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 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리사 니콜스.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작용한다. 생각이 24시간 흘러 넘치고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계속 작용한다. 지난 일을 생각할 때도 법칙은 작용한다. 현재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칙은 쉬지 않고 작용한다. 중지나 멈춤 버튼 따위는 없다.
법칙은 당신 생각이 늘 일어나듯 늘 실행된다. 리사 니콜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미래의 일을 고려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생각한다.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라.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당신에게 오도록 끌어당기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되돌려 줄 뿐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겁내게 되기가 쉽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이 100배는 강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단숨에 걱정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마이클 버나드 베귀스. 모든 생각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 그 6,000가지 생각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얼마나 녹초가 될지 상상이 가는가? 다행히도 쉬운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감정이다. 감정을 보면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마시 쉬모프. 감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바로 알게 해준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은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온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수를 저지르면 그날 하루를 망치는 일이 흔한 것이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를, 심지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면 어떤 일로 기분이 바뀌지 않는 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기분이 좋아질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밥 도일. (1단계) 구하라.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에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리사 니콜스. 당신은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없다. 한 번만 요청하라. 카탈로그에서도 한 번만 주문하지 않는가? 주문을 해놓고 잘 들어갔는지 의심해서 또 주문하고 다시 주문하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지는 않는다. 주문은 한 번만 한다. 창조 과정에서도 같다. 1단계에서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명확해졌다면 이미 요청한 것이다. 2단계, 믿어라. 당신은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카탈로그에서 뭔가 주문했을 때 당신은 마음을 편히 먹고 주문한 걸 받으리라 믿고 살아나갈 것이다. 3단계,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 느낄 감정을 느껴라. 지금 느껴라. 리사 니콜스.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 지체하지 않는다. 예단하지 않는다. 의심하지도 않는다. 기회가 오면,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느끼면 행동하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거면 된다. 조 바이텔리 박사. 야간 주행을 생각해보라. 헤드라이트는 고작 50에서 100m 앞밖에 비추지 못하지만 당신은 그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라도 갈 수 있다. 전방 100m만 보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도 이와 같다.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나면 다음 전방 100m가 펼쳐지고 다시 다음으로 100m가 펼쳐지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믿으면 삶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당신이 원했기 때문이다. 잭 캔필드. 소원을 이루려면 얼마나 걸리는가?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하라. 밥 도일.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2가지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와 그림 그리기. 감사하기는 역사상 위대했던 모든 선구자들이 가르친 삶에 숨겨진 핵심이었다. 월러스 워틀스가 1910년에 써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부자가 되는 과학에 보면 감사하기라는 부분이 가장 길다. 이 책에 나온 내용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다면 몸에 뵐 때까지 감사하기를 실천해보라. 다른 면에서는 모두 바르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인다. 월러스 워틀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왜일까?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이든
이런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지 못한다. 이런 부정적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이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한다. 월라스 와틀스. 그림 그리기는 예부터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이 가르친 방법이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된다. 그림을 그릴 때 당신은 그 강한 파장을 우주에 내뿜는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준다. 끌어당기는 힘을 발생시키는 건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잭 캔필드. 비전보드에 원하는 것들의 그림과 바라는 인생의 모습을 붙여두고 상상에 불을 지피는 것도 좋다. 존 아사라프가 했듯이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어라.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을 느껴라.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여도 좋다. 내 어머니가 새 집을 사려고 할 때였다. 어머니 외에도 몇 사람이 그 집을 사겠다고 제안했었다. 어머니는 비밀을 활용하여 집을 얻기로 결심했다. 앉아서 자신의 이름과 새 집의 주소를 쓰고 또 썼다. 그 주소가 마치 자신의 주소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했다. 그러고는 그 집의 가구를 모조리 배치하는 상상을 했다. 이렇게 하기를 몇 시간, 전화벨이 울리더니 어머니로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이미 자기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돈의 비밀, 풍요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빚청산을 목표로 정한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끌어당기게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하지만 빚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라고 말할지 모른다. 빚에서 벗어나든 빚에 빠져들든 상관없다. 빚을 생각하면 빚을 불러들이게 된다. 빚 대신 풍요에 집중하라. 밥 프록터. 살 형편이 돼야지 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다. 이렇게 바꿔라. 살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말하라. 앵무새처럼. 앞으로 30일간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라. 꿈에 그리던 차가 지나가거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라. 맘에 쏙 드는 옷을 보게 되거든 멋진 효과가 떠오르거든 말하라. 저것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도 바뀌기 시작하고 돈을 대하는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스스로 그런 것들을 누릴 여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관이 달라진다.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다. 주는 행동에는 내겐 충분히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겐 남들에게 줄 정도로 돈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왜 당신이 돈이 많지 않은지 제대로 맞춘 셈이다.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하라. 그로써 당신 믿음을 증명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르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다. 희생은 그리 기분이 좋지 않다. 둘을 혼동하지 마라. 둘은 정반대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다른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전송한다.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진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에게 더 많이 퍼부을 것이다. 인간관계의 비밀.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다. 행동은 강력한 생각의 결과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 신호는 계속 전송될 테고 사람들은 더욱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호와 주파수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를 움직여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넘치게 하리라.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치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가 않고 결국 분괴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것이다.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풀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자연히 흘러넘칠 테니까. 건강의 비밀. 인체는 병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피드백을 주어 불안정한 관점이 있거나 사랑이나 감사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따라서 신체의 신호나 증상은 끔찍스러운 것이 아니다. 존 디마티니 박사. 질병과 진단법만 해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사실 그것들은 모두 약한 사슬이 끊어져 생긴 현상이다. 모두가 한 가지 원인, 곧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 사슬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약한 곳이 끊어지게 마련이다. 벤 존슨 박사. 스트레스는 모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더 많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와 결국 스트레스가 표출된다. 결과는 스트레스지만 원인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었고 다시 그 원인을 추적하면 사소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나온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든지 바꿀 수 있다. 작지만 긍정적인 생각 하나로. 케이시 굿맨의 이야기. 나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내가 이미 나았다고 믿었다. 날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나았다고 믿었다. 내 몸에는 암이 전혀 없다고 여겼다. 나아지기 위해 내가 했던 한 가지는 아주 웃기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었다. 그저 웃고 웃고 또 웃기 위해서였다. 나 자신에게 그 어떤 스트레스도 줘서는 안 되었다. 자신을 치유하려고 할 때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진단을 받고서 완치가 될 때까지는 약 석 달이 걸렸다. 게다가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은 실시하지 않았다. 케이시 굿맨이 들려준 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하기가 치유에 미치는 힘, 믿음이 성취에 미치는 힘, 웃음과 기쁨이 질병을 녹여 없애는 힘. 완벽한 생각을 하라. 병은 조화로운 생각이 깃들인 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사람이 아플 때는 흔히 그에 대해 종일 이야기한다. 항상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따라서 그걸 말로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라. 더 나빠지고 싶지 않다면. 그 상태가 된 원인이 자신의 생각에 있음을 알고 되도록 자주 이렇게 말하라. 기분 정말 좋다. 아주 좋아.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라. 기분이 좋지 않은데 누군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기분 좋게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으니 고맙다고 생각하라. 오직 원하는 것만 말하라. 사람들이 자기 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에게 병이 오도록 초대하는 셈이 된다. 당신은 들으면서 병에 생각을 집중하게 되는데 뭔가에 생각을 집중하면 그것을 원한다고 요청하는 셈이다. 게다가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이 더 나빠지게 도와줄 뿐이다. 정말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면 좋은 것에 관해 대화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저 자신의 길을 가라. 이때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생각하고 그때의 감정에 집중한 뒤에 잊어버려라. 길을 써서 병을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것이다. 세상의 비밀. 반전운동은 더 많은 전쟁을 이야기한다. 마약 방지 운동은 실제로 마약이 많아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테레사 수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전 집회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 집회를 한다면 초대해 주세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비밀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녀가 세상에 무엇을 일궈냈는지를 보라. 잭 캔필드. 당신의 비밀.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지나간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일이 흔하다. 이를테면 학대하는 부모 슬 하나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 등을 지적한다. 대다수 심리학자는 85%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그 사람은 그다지 유별나게 자란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부모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아버지는 날 학대했다. 어머니는 내가 6살에 아버지와 이혼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 뭘 선택하는가 하는 점이다. 계속 과거에 집중하든 혹은 앞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원치 않는 일은 저절로 멀어지고 원하는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다. 잭 캔필드.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 날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뿐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놓아버려라. 자신을 위해 놓아버려라.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스스로 다칠 뿐이다.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좋은 감정을 발산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상황을 창조한다. 그래서 당신이 나 피곤해. 나 빈털털이야. 나 아파. 나 늦었어. 난 뚱뚱해. 난 늙었어. 라고 말하자마자 지니가 대답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이를 안다면 가장 강력한 표현 나는을 당신에게 이롭게 활용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서 저자 찰스 헤넬은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해주는 자기 암시가 있고 이 암시를 활용하면 모든 일이 조화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찰스 헤넬이 말하는 자기 암시는
이것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며 정다울 뿐 아니라 조화롭고 행복하다. 지금 행복을 느껴라. 지금 기쁨을 느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직 기쁨과 행복만 얻는다면 이 책의 핵심을 받아들인 셈이다. 대바의 한 줄 평. 이미 받았다고 믿으면 우주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아낌없이 부어준다.